처음 본 그 순간 난 넋을 구현하지 그때의 아름다운 모습 난 넋을 구현하지 그때의 아름다운 그 미소가 나를 사로잡았지 여기 그대 자리 왜 만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 둘이 멋진 밤을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미치 절대 후회할 리가 없지 yeah. 그때의 그 섹시한 너를 알아보았지 눈빛을 마주쳤던 순간 난 넋을 구여 말았지 그때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진정한 너이지 yeah, yeah. 해벽이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 둘이 멋진 밤을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미치 절대 후회할 리가 없지 여기 그래 자기 웬만하면 내게 오지 우리 여기 둘이 멋진 밤을 하지 Oh honey, oh baby 어쩜 아름답기도 하지 내게 오지 나를 미치 절대 후회할 리가 없지 yeah.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네, 아쉽죠? 마지막 노래였어. 앵콜이요? 앵콜을 준비 안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정말로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도 준비 못한 앵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없어? 마지막 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누구 없어 어둠은 물고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이 내다봐도 떨어진 골목길을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를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 울고 사람 여기 없어 누군가 아침 오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오면 나 좀 한번 달려볼게요. 1, 2, 3
한번 불러봤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주 누구 사랑이 없어. 누군가 아침 오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오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오면 나 좀 일으켜줘. 감사합니다. 예, 공연 즐거우셨나요? 네. 다시 한번 연장해. 되게 눈치 보여요. 재밌는 시간 진행 중에 솔직이야. 갑자기 그냥 저 아버지가 뉴스 본다고 트는 것 같아서 재밌게 해주세요. 봐줘요. 재밌게 해주십시오. 자, 예. 오늘 우리 저 딱딱한 얘기도 해야 되니까 안 나온다. 아, 뭐가 딱딱해요.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까 노민호 선생님께서도 이야기 다 해주셨고, 실제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좀 김혜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읍매기사들 이거를 해서, 근데 불과 저보다 나이가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서 냉면으로 제가 오빠 같죠? 안 그래요. 굉장히 젊으시네, 그죠? 인상 좋으시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부터 흠모했던 여인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최고. 네,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 이야기.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굉장히 멀리 있는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시장한테 주면 여러분들 시장 만나는 건 그래도 좀 쉽죠? 네. 아니, 아까 올라가 보니까 열린 시장실 이렇게 써 있던데. 가끔 다치기도 하는데. 볼일 보실 땐 닦고 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이야기니까 오늘도 뭐 뉴스 채널 돌렸다고 해서 짜증내지 마시고 저 중간에 일어나시면 제가 삐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삐지게 하지 말아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고요. 아니요, 근데 시간이 짧아요. 짧아가지고. 그래요? 네, 짧아서.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시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아마도 8시 반부터 9시죠? 그러면 제가 아니에요. 일로 와요.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서 시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다시 얘기하죠, 뭐. 네? 시간을 다 채우려니까. 제가 착각했지. 시장님 앉으세요. 네. 옛날부터 수업 일찍 끝내주는 선생님이 박수 제일 많이 받죠?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이제 뭐 지방자치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쪽짜리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방자치. 반쪽이 그냥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뜻으로 반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쪽이 아니고 정말 이할자치라고 할 정도로 일부밖에 안 돼요. 심지어는 저희는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네. 우리 동네 길 좀 뚫어주세요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진 거고 갑자기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안 나오죠. 그러면 요즘은 바로 비서실 전화번호 다 아셔가지고 비서실로 와서 어떤 분은 야 임마 뭐 이렇게 또 하시고 한데 그런 복잡한 민원 해결용으로 대표를 뽑아놓은 건가 시장한테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물 나와라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너를 대표로 뽑았으니까 네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게 그래, 민원 해결용 방패용으로 민선 시장 군수들을 뽑아놓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지극히 제한적인 그 권한 내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어서 반쪽은 50%라는 뜻이 아니고 정말 작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있었을 때 그때 뭐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때 그냥 지방 정부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서울시장도 그랬고 뭐 성남의 이재명 시장께서도 그랬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도 충무병원이 폐쇄됐었잖아요. 거의 뭐 여기에서 평택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메르스가 퍼져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체라고 하는 것은 가래를 검사를 해서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결정을 하는데 우리 충남에도 보건환경연구소인가요? 연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다 할 수 있어. 장비도 있고. 그런데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그것을 해야 된대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막 항의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우리 충무병원에 환자가 발생했어요. 빨리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 격리를 하는 일은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움직이지 마. 우리 내려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그 새로운 사람 출입만 차단해. 하니까 경찰 차단도 뭐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방역부 있고 경찰이 또 와서 있어야 좀 무서워 하니까. 그러면서 중앙의 질병관리본부 의사가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못하는 이런 정말 답답한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이 그 메르스 사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의료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우리 자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빨리 그렇죠. 손을 쓸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뭐 알아서 기본적인 구분과 차단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축축축 할 텐데 그것을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돼요. 너희들 못 믿겠다 이거죠. 지방 너희들은 전문성도 부족할 것이고 못 믿겠으니 우리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 라고 하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와서 그분들이 이리 판단을 해보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면 실질적인 실행은 지방에 있는 우리 보건소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도 지방에 의사도 있고 전문가 있고 잘할 수 있는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 메르스가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결국은 각 지방에서 다 했잖아요. 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중앙에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 아산에서 이렇게 이제 먼저 이제 시작한다라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오늘? 잠깐만요. 이장님 어디 가세요? 이장님 어디 가요? 왜 그래요? 이장님 소용 못 보람요? 이장님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세요? 다녀오세요. 조금씩 싸서 말리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맹주철 이장여부 회장님
성공적으로 다녀오시라고 박수. 왜 그러세요? 저 워낙 친해요. 워낙 친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아산에서 이제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잘 되면 지역 분권이 잘 되면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있을까요? 눈치 봐야죠. 그래도. 그래 눈치가 보이죠. 근데 무슨 눈치냐면 지금은 자칫 잘못해서 말 안 들으면 너희 알았어. 내년도에 예산 줄일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그 수원, 성남, 용인 몇 군데에서 지방 조정교부음이라는 것과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요런 제도를 좀 바꾼다고 해서 그럼 결국은 그 재정 자립도가 좋은 도시를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할 때 저도 그분들에게 동의를 했어요. 네. 우리 아산시는 큰 영향은 없으나 다소 손해보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큰 영향은 없었는데 원칙적으로 볼 때 옳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기자가 물어보길래 답변을 했더니 이제 기사가 났어요. 네, 네. 이걸 가지고 그 다음번에 특별 교부금을 안 주더라고. 말 안 들었다 이거죠. 우리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수시로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지방 분권이 되면 중앙의 눈치가 아니라 이제 전체의 눈치인 거죠.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눈치가 아니고 226개의 지방의 눈치를 보면서 야 어디가 잘하나. 야 여기는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늦게 가면 우리 시민들이 야단칠 텐데 그러면서 전국의 흐름을 바로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이 눈치는 윗사람한테 떡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눈치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행정을 만들기 위한 눈치 보는 거니까 그런 눈치는 얼마든지 봐도 되죠. 예. 그럼 박수 좀 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왜냐?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그렇게 권한을 가졌을 때 차려낼 수 있을까? 능력 부족 아니냐? 라고 무시하는데 아산 쪽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걱정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물론 우리 아산 공무원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그럼요. 믿습니다. 예. 근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과연 우리 지방의 현실을 알까요? 동네 면사무소 직원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까요? 옛날에는 면사무소 나가면 이장님과 노인회장님만 잘 모시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우리 아산시는 배방처럼 인구 7만이 되고 하니까 자연마을에 사시는 이장님, 노인회장님도 오면 얼굴 알아보고 인사를 드려야 돼. 안 그러면 요즘 면장, 읍장 뭐 없어졌네 이렇게 하시고. 근데 또 새롭게 이사 오신 그 도시 출신의 젊은이들은 원리 원칙이에요. 당신 나 언제 봤어? 이런 원리 원칙의 행정 또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공동체에 편리한 혜택을 드리기 위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제대로 알까? 아니죠. 관리하기 편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우리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드리기 편리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둘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해서 좋은 지점을 찾아내야 되지 계속해서 중앙에서 관리하기 편한 것 중심으로 지방에 지침을 하더라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지방 공무원들은 인사상으로나 불이익을 받으니까 지방 공무원들 능력 없네. 똑바로 못하네. 그리고 서울과 아산의 사정은 분명히 달라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똑같은 지침을 내렸을 때 아산에서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도 못하네? 라고 하면서
지방 공무원들을 좀 무시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 개발을 하거나 어떤 마을 안길 정비를 하거나 혹은 우리 지역에 각각의 복지 프로그램들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들은 지방 공무원들이 훨씬 더 훈련이 돼 있어요. 예, 예, 예.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 그 이장혁 회장님께서 시원하게 우리 오셨어요. 예. 박수 한번. 맹 회장님이 예. 고불 맹사성 오. 신창 맹씨 여기에 신창 예, 예, 예. 면이 있는데 네. 거기에 맹사성의 그 후손이세요. 아유, 그러시군요. 네, 대단한 후손께서 시원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성남시를 봐도 돈 가지고 굉장히 다른 데하고 이렇게 서로 좀 다툼이 있어요. 그 재정 자립도라는 면에서 아산은 재정 자립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동네가 또 가난해요. 또 어디에서 또 돈을 또 가져와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서로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는 건지. 우리 아산이 충남에서는 제일 좋은 도시예요. 재정자립도 그러면 천안하고 거의 비슷한데 중앙정부 의존도로 보면 우리 아산이 압도적으로 독립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얼마 안 가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도 성남처럼 보통교부금이라고 이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여기에서 운영을 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부족하니까 이만큼을 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돈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얼마 지나면 이 상태에서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좋은데 그러면 아산은 상태가 이렇게 재정 상태가 좋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지려고 하는 거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서 다 관장을 해요. 지금 안행부, 행안부에서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다 주물떡거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살림살이 돈을 주고 평균으로 맞춰서 그리고 이것을 17개 우리가 광역시도가 있잖아요. 서울, 충남, 제주, 세종 이런 것처럼 17개 기준으로 해서 중앙정부는 관장을 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그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시국의 시군 충남이 있으면 시국의 시군에서 나름대로 그 자기 독립성을 갖고 있는 천안, 아산 그리고 좀 좋은 서산, 당진 이런 데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그 재정면에서 어려운 데는 광역 차원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다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광역의 권한인지 이 중앙정부의 권한인지 우리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도 광역 눈치도 봤다가 중앙정부 눈치도 봤다가 이런 꼴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데나 조금 괜찮은 데나 이런 그 조정 역할들은 광역정부가 좀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재정의 형평성들을 맞춰가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성남 같은 경우 이러저러한 거 많이 했잖아요. 성남시는 하는데 아산시는 왜 못해요? 이런. 근데 성남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교부금을 지원받지 않으니까 중앙정부가 어떤 걸로 벌을 주냐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벌을 주는데 벌 줄 방법이 없었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로부터 그 보통교부금을 안 받으니까 KT 그 야구구단 있죠. 예. 그것을 유치하면서 구장을 리모델링 하는데 한 150 정도가 들었는데 중앙정부가 하지 말라. 그 선심성이다. 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수원 시민들은 우리 연구 프로 야구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 그 말을 어기고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옳지, 오케이, 니네 150억 어겼으니까 다음에 300억 마이너스야 라고 마이너스 주려고 해도 페널티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조정 교부금을 만진다든지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방정부 스스로 자기 도시의 개성과 특성에 맞춰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훨씬 더 윤택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상당히 많아서, 교육에 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교육자치? 어떻게 될까요? 교육자치 네. 참 어려운 문제예요. 현재 왜냐하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좀 분리가 돼 있어서 교육감님 직접 뽑지 않습니까? 네. 교육감님, 교육장들까지 이렇게 임명을 하고 하는데 요 자치 형태를 어떻게 바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사실 교육과 관련된 아무 권한이 없어요. 학교를 짓는데 사실상 교육청에서 거의 다 해요. 부지 선정하는 것부터 해서 저희는 이제 협조만 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신동 초등학교, 신리 초등학교 새로 이전하고 개교 과정에서도 마찰. 그리고 지금 그 배방 중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것 이런 것들 일반 행정은 별로 권한이 없는데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은 학교에 맡겼으니까 오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학교로 가기에는. 그러니까 시장한테 오는 거예요. 시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 어렵거든요. 요런 그 권한들을 일정 정도 분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저희가 재정자립도 한 45% 정도가 되는데 재정자립도 20% 미만의 도시에는 일반 교육지원 경비를 지출하지 말아라. 이게 또 중앙정부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는 교육 분야 지원도 못하게 하는 이런 그 구제를 중앙이 갖고 있으니까 그 재정이 약한 마을에서는 교육시키지 말아라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점들도 이번 분권에서 함께 좀 해결을 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와야지만 지방자치가 분권이 잘 될까요? 아까 우리 선언을 한 것처럼 예. 우선 재정적으로 평균적으로 226개의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분권이 되면 이제 지방정부라고 이야기할 텐데 평균 50에 두고 반수 정도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재정 권한을 주는 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까 법을 만드는 권리, 조례인데 위에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를 만들어요. 위에 법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못 만들어요. 근데 위 법에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면 훨씬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조직도 마음대로 못해요. 공무원분들 승진하고 싶잖아요. 우리 1,300여 명 공무원들 중에서 사무관 TU가 몇 명인데 이 사무관이 되면 반드시 과장이나 이런 보직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가 자꾸 쪼개져. 비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를 좀 크게 만들어서 고참과장이 과장하시고 신참 사무관이 주요 팀장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왜? 그렇게 되면 그 유진선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좀 잘못 휘두르거나 그러면 어떡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런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한, 행정권이죠. 그 다음에 복지사업도 중복되는 복지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출산이 저조한 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르신들께 우리는 효도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간판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효도 정책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 중복복지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시열 의원님이 조례 만든 거예요. 3대 가정에 80세 이상 부모님이 계실 경우에 효도수당을 한 달에 3만 원씩 드렸던 거 그거 못했어요.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그 분권 복지 이런 권한들을 주면 훨씬 더 우리가 그 다양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이 좋은 정책을 서로 베끼는 거예요. 아, 옆 도시에 이거를 하네? 그럼 우리도 내년에 따라 해봐야지. 그러면서 도시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이 좋은 도시가 모이면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개 좋은 시군, 충남 시군이 모이면 좋은 충남이 되는 거고, 이것이 또 모아지면 좋은 대한민국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저는 이제 마무리 삼아서, 시장님. 지난번에 안희정 도지사님 뵀을 때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방분권, 지방자치. 대통령께서도 계속 그런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가 궁금해요. 이 시점. 오래 얘기하면 예, 오래 얘기하지 마시고요. 편 떨어지겠죠? 짧게. 되게 어렵네요. 30년 전에 우리가 여러분 1987 영화 보셨죠? 대통령 직선제 만들어냈죠? 대통령 직선제가 굉장히 좋은 민주주의 상징인데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이에요. 즉각적으로 재난이나 사건들이 발생됐을 때 지역에 지방에 권한이 있으면 훨씬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 한 사람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우리 이미 세계 7대 경제대국 안에 들었고 그리고 지난 지난 겨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끄떡없이 버텨내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과 저력을 보여줬잖아요. 저는 그 동력이 어디 있냐? 저는 지방정부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역을 튼튼하게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버텨주기 때문이라고 봐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께서 집회 현장에서 혹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보건소 직원들을 가까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하니까 우리가 별로 흔들리지 않고 이 민주주의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멍가게식의 대한민국 운영이 아닌 이제는 대기업다운 그런 대한민국. 이것을 운영하려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들을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아까 보충성의 원리 얘기한 것처럼 가급적 시장군수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몽땅 다 내려주면서 광역정부는 그것을 중간에서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그 광역정부를 도와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관한 일들이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라고 하면 가치적으로 볼 때 결국은 민주주의예요. 대통령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적은 건데 대통령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분권을 하면 그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 가까이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결국 분권은 민주주의를 높여내는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30년 전에 대통령 직선제 그런 중앙집권 나라에서 너무 길어서 괜찮습니다. 30년 전에 대통령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226명의 기초 시장군수 구청장 17명의 광역 시도지사들에게 그 권한을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은 나라와 우리 주권자의 주권이 높아진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자 이런 차원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보기원 시장님하고 시장님 집에서 잠깐 차 한잔 마셨는데요. 차 마시면서 제가 말이 길어지면 잘라주세요 했는데 말이 하나도 안 길어. 너무 잘하시네요 말씀을.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나 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정말 네.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뭐 조금 나눴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고 아마 행복한 이 도시를 위해서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못하신 말씀
제가 못 물어본. 이 얘기는 꼭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을 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죠? 시민은 주인 아닌가요? 주인입니다. 국민 속에 시민이 있어야 되죠. 네. 시민과 우리 군민과 구민이 모여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분권이 잘 돼야 되는데 그거 말고 주인은 어때야 될까요? 주인이 주인다워야죠. 분권은 또 하나 주인에게 주인다워야 한다라는 그런 그 요청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위에서 뭐 주겠지, 뭐 떨어뜨려 주겠지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야지라는 그런 기본적인 민주주의 그 가치 위에서 분권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요. 다음번 우리 시장 뽑히고 또 할 텐데 그 시장이 도깨비 방망이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권한 내에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깨비 방망이는 누가 갖고 있는 것이냐? 바로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신, 저는 아름다운 누님 옆에 앉아 있어서 행복한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마디 주십시오. 제가 물어보는데, 거의 눈높이 비슷하게 맞네요.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마이크 여기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시간을 좀 착각을 했으나, 시장님이 중간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네요. 그죠?